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제가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볼까요? 그거 내 전문 분야인데 퀴즈. 혜민 씨가 네. 주식에도 체급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체급? 뭐 우리 비싼 거, 싼 거? 헤비급, 덩어리들. 라이트급. 규모가 큰 거, 작은 거? 뭐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그렇죠. 건가요? 비슷하죠. 네. 재영이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그죠? 체급을 나눌 때 네. 뭘 기준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까 규모가 크다, 작다 네, 그랬는데 네. 뭐가 크다, 뭐가 작다. 주가? 그렇게 하면 네.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말이 뭐 황제주 이런 말이 있어요. 황제주. 주가가 네.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주식들, 엄청 뭐 황제주. 비싸네. 그다음에 뭐 동전주? 동전주, 막 이런 거 막 미국에서도 이걸 페니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뭐 몇백 원짜리 주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주식의 체급을 나누는 방법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합리적이네요. 그렇겠죠? 생각해보니까. 예. 네. 뭐 시가총액이라 그러면 이제 줄을 쭉 세워보면 높은 것부터 낮은 거 순서대로 있는데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수 한 800개? 그렇지, 800개. 코스닥이 1,500개, 코스피가 800개 800개 정도. 가량 되니까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몇 개까지를 뭐 어떻게 잘라요? 대형이다, 뭐 중형이다, 뭐 이렇게 나올 것 할 수도 있겠지. 상위 33%, 중간 33%, 33, 33, 33. 같은데. 나누기 3? 근데 그렇게 하는 인생이 건가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등수로 딱 자르더라고요. 등수로요? 네. 그래서 대형주 하면은 시가총액 1등부터 네. 100등까지만. 100등까지. 네. 그게 대형주고요. 어. 그다음에 시가총액 101등부터 300등까지. 300등까지. 네. 요게 중형주입니다. 중형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소형주예요. 301등부터 끝까지. 그럼 너무 많잖아요, 소형주가. 그런데도 네. 이거 다 합해봤자 중형주나 대형주보다 훨씬 작아요. 사이즈가 아까 작기 기준이 사이즈가 뭐라 그랬으니까 작으니까. 회사 숫자가 기준이 아니고 네. 시가총액으로 보면 대형주 100개가 오히려 한 시가총액 70% 정도? 훨씬 더 크죠. 네. 그럼 ETF도 그렇게 나누는 건가요? 오, 이제 우리가 얘기 안 해줘도 딱 네. 아이디어가 나오네요. 심화적으로 놓쳤어. 궁금하다. 내가 말하려고 우리가 뺏어갔어. 먼저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대형주 ETF라 그러면 이거 보통 이제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에다 투자하고 있는 ETF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모르는 상황이면 대형주는 뭐가 비싼 거 사나? 뭐 뭐가 이런 비싼 생각이 거? 들죠. 대형이나 네. 이제 딱 공부를 했으니까 대형주는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이제 감은 잡고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네. 시가총액 1위인 회사는 삼성전자.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은 겨우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로만 따지면 삼성전자 대형주에 못 들어간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 그렇죠. 시가총액을 네. 봐야 된다. 그러면 대형주의 골고루 100군데를 다 모아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압축 투자. 대형주도 그 안에서도 또 진짜 큰 건들만 투자할래? 라고 운용하는 것도 있겠죠. 보통 보면은 네.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은 각 업종의 상위 한두 개의 종목들이 끌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만 좀 상위 종목들만 딱 진짜 압축해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들 중에 네. ETF 중에 탑10 ETF 이런 게 있어요. 탑10. 가요 탑 10.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모르는 척 하기는. 옛날 사람이야, 저. 갑자기 생기는 선. 그렇다면 그 탑10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요 탑 10 말고 네. 우리 타이거 또 가요 탑10. 그리워.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그리워. 돼. 타이거 탑10이요? 타이거 네. 탑 10에는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는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당연히 한 위에서 몇 개는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그렇죠. 2등이 하이닉스. 그렇죠.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 LG화학, LG화학.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NC소프트 이렇게 이제 10개만 딱 네네. 집중 투자하는데 왜 10개일까요? 10개가 최소 단위니까. 그렇죠. ETF의 난 최소 이렇게 단위. 탑10이니까. 이렇게. 근데 금방 종목을 10개 불러줬는데 네. 그 종목이 고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정기 변경일이라고 있어서
항상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상위 10개 종목들을 시기별로 이렇게 다시 조정이 있을 때는 바꿔줘. 그래서 막 정기 변경일에 갑자기 11등 하는 게 9등으로 올라왔다. 우와. 그럼 이제 그 바뀌는 거예요, 종목이. 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조정하지 않더라도 펀드 ETF가 그걸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는 알아서 이제 상위 10개 종목에다 계속 투자하고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우와. 오. 그런데 만약에 저는 네. 탑 10도 필요 없어. 그럼 나는 탑 5에만 투자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 ETF는 10개만 10개잖아요. 5개로 갔다는 건 ETF가 아니다는 얘기죠. 아, 그거 내가 물어보고자 한 건데 답을 말했네. 그럼 ETN? 원래 알고 있었죠, 그거?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투자할 때는 네. 코스닥은 아무래도 시가총액들이 좀 작으니까 그래도 상위 빅5에만 투자하고 싶다. 이 니즈를 충족시키는 ETN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름이 미래에셋 Q150. Q니까 이건 어디에 투자한다? 코스닥에 투자한다. 네. 그래서 코어 5 ETN이라고 있습니다. 코어 5. 그럼 어디 5개냐? 실트리온 헬스케어, SK 머티리얼즈, CJ E&M, 원익 IPS, 시젠 이렇게 5가지 주식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N도 혜미 씨가 지금 있다는 잠시 사실. 집중력을 놓아보는 게 그래도 네. 탑10 할 때는 아는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코스닥 쪽은 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5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코어 5 ETN도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대형주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렇다면 중소형주들은 조금 매력이 떨어지지 않나? 뭐 대형주는 대형주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데요. 네. 또 중소형주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 사실 뭐 우리나라 SK하이닉스도 네. 옛날에는 네. 작은 회사였겠죠. 그렇죠. 뭐 시젠도 옛날에는 작은 회사였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3배 더 커질 확률보다 네. 똘똘한 중소형주가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차원에서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네, 또 시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중소형주인 경우는 금방 5개 종목 상위 거 이야기해도 잘 모르는 네. 종목이 있잖아요. 그 밑에 더 작은 규모들 것들은 정말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해서 가격이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주 형태의 것들도 이렇게 중소형주에서는 좀 뽑아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이제 또 대형주랑 또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느냐를 좀 구분해 보면요. 대형주는 아무래도 시황이나 시황 또는 업황, 그러니까 주가 지수와 비슷하게 가거나 네. 그 소속돼 있는 비즈니스, 그 산업 업황에 거의 유사하게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소형주는 이 회사의 독특한 어떤 장점이 부각되면 네. 시황이나 업황이 안 좋아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개별 회사의 뭐 네. 테마라든지 뭐 또는 수급이라든지 그런 개별 종목의 기술력 뭐 이런 걸로도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걸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대형주 펀드만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징이 다른 거네요. 네네네. 그 ETF 고르실 때 보면 보통 뭐 대형 가치, 대형 성장, 중소형 가치, 뭐 네. 중소형 성장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상위라 그러면 상위 100개 회사 중에서 뭐 성장 기업 중심으로 하는구나, 가치 기업 중심으로 하는구나. 중소형은 아까 100위 이후의 것들 보고 그 중에서 성장인지 가치인지 이렇게 판단해서 이름을 보고 좀 판단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중소형 ETF를 투자할 때는 뭘 네. 봐야 되냐 그러면 그 PDF에 들어가셔가지고 구성 종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PDF 너무너무 중요한 네, 것 그래서 같아요. 어떤 종목에 어떤 비율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 번은 확인해 보시고 음. 그렇게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대형주는 대형주라고 하는데 중형주, 소형주 따로 부르지 않고 중소형주 이렇게 묶어서 부르잖아요. 네. 왜 그러는 걸까요? 대부분 중소형주 ETF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중형주 ETF도 있긴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중소형주는 어떻게 보면 개수는 많지만 선택의 폭이 의외로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비중도 좀 적고 해서 이 중소형주 다 합해도 대형주 100개의 시가총액이 한참 적거든요. 이런 뭐 한계 때문에 힘을 합치는 거죠. 네. 혜미 씨는 네. 대형주가 끌리세요? 중소형주가 끌리세요? 저는 그래도 대형주로 좀 안정적으로
큰 게 좋다. 네. 원래 작은 사람들이 큰 거 좋아하고 네, 난 안 중소형주. 나는 큰데도 대형주. 그래서 각자의 성향에 맞는 그런 그쵸. ETF들이 있는 것 아마 같아요. 동엽이는 탑10. 탑10 이런 거 좋아하시고. 큰 덩어리 10개. 네. 자, 오늘은 그 주식의 네. ETF의 그 체급에 체급.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나누는지 네네. 확실하게 머리에 들어온 것 네. 같아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